뉴스 연구소입니다.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박 기자님 한번 해보세요. 뉴스쇼. 뉴스쇼. 아, 잘하네. 발음 논란이 좀 있어요. 저만 못하는군요. 아, 아니, 참.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네. 자, 박 기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바쁘시네요. 네, 세 가지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사법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네. 헌재 심판이 하나 있고 형사 네. 재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형사 재판이 있습니다.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오후 3시에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전 형사 재판 때 구속 취소 신문도 같이 이뤄질 거예요. 아, 그래요?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일정이 중요한데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건 윤 대통령이 오늘 구속 취소 신문에는 나오겠다라고 했습니다. 네. 구속 취소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첫 변론기일에 다 안 나가도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. 네. 이 구속 취소 청구, 이 구속 취소 신문이 뭐냐 이걸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. 이름 그대로예요. 구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구속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데 예.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안 한답니다. 왜냐면은 법원이 발부한 거를 법원이 다시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.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그런 어떤 뭐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땐 잘 안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들더라고요. 첫 번째는 진범이 잡혔을 때. 진범이 잡혔으니까 이 구속 그건 잘못됐다. 당연히 그래야 네, 될 것 같고. 그렇게 또 당연한 사례가 한 가지 있고 예. 또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반의사 불벌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명예훼손 같은 것들 합의가 되면은 취소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속 취소를 하는데 네. 그 외의 경우에는 좀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윤 대통령이 지금 하는 상황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다라고 합니다. 왜 그럼 직접 신청도 하고 직접 나가는 거예요? 제가 그 변호사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 구속을 넘어서 아예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. 네. 아예 수사 과정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네, 입장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여론전의 성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헌재 갔다가 돌아왔던 적도 있었잖아요. 네. 좀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어도 윤 대통령이 딱히 할 일이 없을 것이다. 근데 타고 뭐 나오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이동할 땐 또 경호처의 수행을 받게 되거든요. 네. 그런 상황들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편할 거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. 나와서 경호도 받고 이제 차량 통제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약간 대통령이라는 느낌은 좀 더 현실적으로 오겠네요. 그죠? 네,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면 일단 지지자들을 향해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예. 밑줄만 긋지 말고 말씀 좀 하세요. 예. 이제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를 할 텐데 첫 네. 번째는 이제 이 관할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본인들이 이제 체포영장 나올 때 구속영장 뭐 나올 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하지만은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도 중앙지법에서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이제 계속 이제 펼칠 것으로 보여요. 네.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구속 기호 그 기간 만료 요거를 가지고 그때도 구속 기간 연장할 때도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. 뭐냐면은 1월 15일 날 이제 구속이 됐어요. 네. 윤석열 대통령이.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이제 체포적부심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어요. 네. 그 기간에 이제 빼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1단위로 빼요. 그냥 하루를 빼버립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 단위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5일 밤 12시 자정에 구속 만료가 됐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27일까지다 이게 그렇게 만약에 평소에도 1단위로 했지만은 만약에 그거를 시간 단위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27일까지인데 26일 날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, 뭐 이게 이 중앙지법에서도 이미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공수처가 넘긴 검찰의 요것들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.
그렇게 보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판 준비 이제 첫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냥 확인만 하거든요. 피고인이 누군지 뭐 그거 확인하고 이제 다음부터 언제 어떻게 재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거의 안 걸려. 그리고 사실 이거는 피해자가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. 원래 원칙적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제 10차 변론 있잖아요. 중요하신 오후에 분들 나오대요. 맞습니다. 특히 주목되는 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거든요. 네. 물론 이제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나옵니다. 네. 근데 조지호 전 청장이 주목이 되는 거는 사실 일단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부터 좀 주목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혈액암 투병 중이어가지고 이걸 이유로 못 나온다라고 꾸준히 좀 거부를 해왔던 상황이거든요. 네. 근데 헌재가 구인하겠다, 즉 강제로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 출석에 응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그제 국회 측에서 이 조지호 전 청장의 신문 조서, 그러니까 이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를 공개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개헌 당일 12월 3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분까지 윤 대통령한테 6번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첫 번째 전화에서 뭐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느냐면 조 청장,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. 체포해 불법이야.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에 5번의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으며 또 굉장히 다급하게 들렸다.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 내용은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. 국회에 네.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을 잡으려 했느냐 말았느냐, 뭐 체포를 하려고 한 거냐, 의원이냐 요원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 신문 조서 내용에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다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,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많이 되는 내용이고요. 네. 그리고 또 조 전 청장이 어떤 얘기도 했냐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첫 번째 통화에서 명단을 쭉 불러줬다라는 거예요. 그때 뭐 이재명 대표, 뭐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인물들의 명단을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전화 와서는 한동훈 추가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추가해야 된다. 체포 명단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또 공방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 네. 어제 어떤 뉴스 채널에서 단텔방, 단체 텔레그램 방을 보도를 했던데 거기 보면 707 특임단장 네. 그분이 들어있는데 체포 뭐 이런 거 막아라 이런 얘기들을 그냥 했던데. 김현태 단장이 네. 그 뭐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렇죠. 그 그것도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대요. 맞습니다. 김현태 단장이 사실은 헌재에 나와서는 국회 봉쇄를 하려는 게 아니고 국회를 이제 일종의 방어, 그러니까 보호해 주려고 했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부 텔레그램방 내용 공개된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체포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. 구체적으로 이것도 좀 배치된 내용들이에요. 그러면 저기 한 총리 예. 한덕수 총리는 본인 탄핵 심판에서는 국무회의나 이런 얘기는 윤 대통령 쪽에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한 거죠. 그럼 오늘 또 그렇게 나올까요? 뭐 이제 너무 얘기를 해놓은 게 많아요 한덕수 그렇죠. 총리가. 그리고 네. 이게 본인도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본인도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진술이 뒤집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순서는 지금 한덕수, 홍장원, 조지호 요 순서로 오후 3시부터 이제 2시간 1시간 반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예전에 했던 발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 외에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. 개의 종료 선언 절차가 없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계엄 직후 한 총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라는 이인영 의원 질문에 그때 한 총리는 제대로 된 회의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.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다른 진술이 나오려고 하면은 국무조정실장 사실 이제 뭐 총리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얘기를 미리 했겠냐.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의 국무회의는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비슷하게 반복되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네. 지금 홍장원은 뭐 계속 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신뢰도를 지금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 4가지 메모 그리고 어디서 그 메모를 받아 적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총리는 이제 국무회의 그리고 홍장원은 정치인 체포 의혹 그리고 조지호는 정치인 체포 의혹도 있는데다가 국회 봉쇄 요거가 지금 핵심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조 청장은 어제 그저께 이제 검찰 조서에서 이미 쫙 이게 나왔잖아요 내용이. 네. 근데 지금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구인장까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.
그러면 저는 거의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아니면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곤란하다, 답변이 제한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저는 보여요. 그러니까 조금 상황은 대통령이 이제 또 굉장히 압박을 할 텐데 그거를 대통령 측에서 직접 신문을 대통령 못하니까 압박을 할 텐데 그거를 지금 답변을 그렇다고 형사재판 이것도 본인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을 뒤집는 거는 형사재판에 굉장히 안 좋게 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습니다. 그럼 어쨌든 요게 지금 사실상 최후가 되고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이제 탄핵 절차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박순봉 기자님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지금 이제 직무정지 중인데 네. 어제 탄핵 심판이 있었죠? 네, 어제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. 네. 아 마지막이에요? 네, 바로 종결을 그 헌재가 시켰어요. 그래서 바로 정리가 됐고요. 네. 그리고 같이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이 됐거든요. 네.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 네.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어요. 근데 총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의결 정족수 과반, 말씀이죠? 과반만 네. 되면 되는데 대통령으로 봐야 되냐 총리로 봐야 되냐 권한대행이니까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. 요것까지 같이 다뤘습니다. 네. 한덕수 총리가 작년 12월 27일에 탄핵안이 가결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됐으니까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 거고요. 네. 시간상으로 보면 시작 자체는 좀 늦었거든요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진작 9차까지 이뤄졌잖아요. 네.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속도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양측이 공방을 벌인 거는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지체시켰다. 그리고 이게 위헌하고 위법한 비상계엄인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. 즉 방조를 했다.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네. 특히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결정적인 이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었잖아요. 네. 국회에서 3명 이제 후보를 냈었는데 거부했던 거 이걸 이유로 들었습니다. 근데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기존의 입장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도 했다. 네.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 네.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은 한계가 있는 자리니까 그거는 국회 합의가 필요했다.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. 네.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속도전이라고 보이는 지점인데 어제 변론 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되게 짧았거든요. 네. 근데 헌재에서 바로 종료를 했고 제가 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덕수 총리한테 재판관이 이제 최후 진술 마지막 진술 하라 이렇게 하니까 좀 예상을 못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바로 답변을 못하고 변호인이랑 좀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. 즉 예. 얘기는 한덕수 총리 측에서도 이렇게 빨리 끝나? 약간 네.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고요. 네. 분위기가 정반대예요.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요. 아 그래요?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측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천천히 지연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전들을 썼는데 어제는 좀 상반됐습니다. 국회 측에서는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런 기조였어요. 아 그래. 예, 완전 뭐 증인도 반대네. 좀 더 부르자. 예. 한동훈 전 대표도 불러야 된다. 왜냐면 한 공동 국정 운영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. 이런 거 얘기 들어봐야 되니까 불러야 된다. 증거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. 네. 반대로 한 총리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거 자료 추가로 제출하는 국회 측에 대해서 심리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후에 선고가 나올 거냐 이게 좀 중요한데 네. 선고기일을 바로 헌재가 지정하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언제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에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많이 걸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걸렸고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 기일 한 다음에요.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28일 걸렸는데 뭐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윤 대통령 그 저기 선거보다 빨리 나오는 거네?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뭐 법조계 쪽에 사람들한테 좀 고루 물어봤는데 일단 어제 상황을 보니까 빨라질 것 같다라는 건 좀 명확해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원래는 윤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얘기를 결론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적어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빨리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좀 이유로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 국정 운영 안정성에 대해서 헌재가 좀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석이 된 상황에서 다시 대행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건 좀 부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행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내려놓고
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인용을 하든 뭐 기각을 하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좀 그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좀 변호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하겠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안정성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.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. 그죠?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.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뭐 계속 주장하지만은 이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 거의 없다. 너무 이제 불법 위법이 많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법리적으로 막 따지고 그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. 한덕수 총리는 이제 약간 이게 어제 전 재밌게 본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가 임명을 안 한 거 요거를 이제 문제 삼았어요. 뭐 한덕수 총리 측은 이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제 고심이 좀 있을 거. 왜 국회 측이 이거를 주로 내세웠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은요 앞으로 있을 대통령이나 뭐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도 탄핵은 안 됩니다 이제. 이게 사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 논리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굴러가게 국회는 국회가 추천도 하고 국회가 또 한동안 추천 안 해가지고 예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막 꾸짖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왔을 때. 그러니까 막 이런 스탠스인데 이게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게 공식화되는 거니까 무슨 개헌을 해가지고 날짜를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한다 법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공식화되는 거니까 좀 고민이 깊고 그거를 국회 측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었다라는 건데 중론은 그래도 탄핵이 인용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. 이게 왜냐하면은 해석의 문제로 약간 들어가면은요. 그러면은 예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약간 이제 2인 체제가 명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은 이상 이거를 이제 해석으로 하면 약간 정치 성향으로 좀 갈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인용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높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일주일 전에 이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의문이 드는데 그 마은혁 그 저기 뭐라고 그래야 돼요? 후보자요. 후보자 선출된 후보자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?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따로 열렸는데 한덕수 총리는 참가하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뭐 이제 150명, 200명이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좀 따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순서로 봤을 때는 마은혁 재판관은 어쨌든 좀 주요한 탄핵 심판에 좀 들어가기 어렵게 되지 않느냐. 그거 말고 예. 그 의결 정족수 말고 어떤 분이 또 신청해가지고 임명 안 한 거 국회가 선출했는데 안 한 거는 위헌이다라고 한 게 지난번에 하려고 그러다 네. 연기했잖아요, 그죠? 마은혁 후보자도 저도 어제 그 변호사들한테 좀 같이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는 좀 안 다룰 것 같대요. 그러니까 뒤로 많이 뺄 것 같대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문제가 지금 헌재가 제일 부담을 갖는 거는 지금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잖아요. 네. 근데 임명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결정 내리는 게 더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. 그래서 아마 8인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좀 많이 그거는 하고 뭐 있습니다.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한 게 저기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.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되면 마은혁 그 임명 안 하는 것도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? 위헌이 아닌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. 그야말로 그러면 대통령 권한에 대한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네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보류를 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법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.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를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다르게 그게 두 가지 방향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, 제가 보면. 예. 현재 고민이 깊겠네요. 하나만 짧게 더 해보죠. 네. 11.6 재심 결정. 11.6 사건 그 재심한다는 거죠? 맞습니다. 네. 이 사건 간단하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일이라서 11.6 사건이고요.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.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.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김재규 부장은 사형을 당했고요. 네. 사형 당했던 게 1980년인데 당시에 유족 측에서 재심을 이제 이후에 청구를 했어요. 왜 청구를 했냐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신군부가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법원이
재심하자 그럼 이렇게 45년 만에 판단을 내렸습니다.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짧게 한 말씀 보태시죠. 예, 이거는 이제 유족들이 2020년부터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해서 된 거고 어쨌든 재판부나 그러니까 당시 이제 보안사 전두환이 고문했다라는 거예요. 쉽게 얘기를 하면 보안사령관이 뭐 그 측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불법성들이 좀 사법정의가 다시 밝혀지는 그리고 이제 김재규의 명예가 그러니까 회복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 파장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계양신문의 박순봉 기자,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